안녕하세요. 산야초나라입니다. 오늘 소개할 약초는 만성기관지염으로 기침, 또 가래, 천식 등으로 한 30년 이상을 알아왔던 분이 이 약초를 먹고 실제 나은 사례가 있는 바로 앵초입니다. 오늘은 이 앵초의 효능들에 대해서 먹는 법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앵초는 만성기관지염으로는 명약초로 통합니다. 그 꽃 모양이 마치 앵두와 흡사하게 닮았다 해서 앵초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앵초의 종류로서는 털끝앵초, 또 돌앵초, 흰앵초 등 한 10여 종이 국내에 분포해 있습니다. 앵초의 꽃이 참 아름답기도 합니다. 그리고 잎은 오돌토돌하니 이 잎 모양입니다. 이 앵초는 일본에서는 앵초 이 자생지를 천연 기념물로 지정한 곳도 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이 앵초를 퓨리물로라고 부르는데 사랑의 묘약으로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인기 있는 그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꽃이 마치 열쇠 꾸러미처럼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한 일화로 보물이 많은 프라리아 궁전의 자물쇠를 열 수 있다는 그런 전설이 있기도 합니다. 생약명으로서는 풍륜초와 또 치이라나이고 또 식용으로도 약용으로도 또 향신료로도 사용을 합니다. 맛이 달면서 따뜻하거나 평하고 또 폐, 위, 신장에 작용을 합니다. 또한 한방에서는 이 앵초 뿌리에 사포닌 성분이 약 10% 정도가 들어있어서 양초근이라고 해서 약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잎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고 또 아글리콘과 올레아놀산과 또 사포게닌의 다양한 성분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가래를 삭혀주는 거담 효과가 크고 또 천식, 만성기관지염, 폐렴 등의 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몸에서 심한 열과 두통이 따르거나 마른 기침이 날 때 전초를 물에 달여 먹으면 금방 멈출 수가 있습니다. 이 만성기관지염 치료하는 방법으로 이 앵초 뿌리에 있는 사포닌 성분이 기관지 질환에 효력이 좋고, 한 치료 사례로서 이 만성기관지염이 심한 사람이 버섯이나 산삼보약 등 몸에 좋다고 하는 약초들을 다 해서 먹었지만 별 효과가 없자 이 앵초를 먹고 나서 몸이 서서히 좋아지면서 나았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이 만성기관지염이 있을 때 이 앵초 전초를 포함해서 수세미 수액을 섞어 한 번에 소주잔에 넣고 하루 한 잔씩 3회 정도, 약 일주일 정도 마시면은 놀라운 치료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또한 이 앵초 뿌리에는 만성기관지염 치료뿐만 아니라 관절, 허리 통증 치료에도 효과가 좋고 현재 많이 사용 중에 있기도 하는 약초입니다. 또한 이 앵초의 효능으로서는 논문 실험도 있는데, 이 앵초의 사포닌 성분은 비만 체질을 개선해 주는 효력이 있고 콜레스테롤 흡수를 저해하고 배출을 돕는 그런 작용도 합니다. 또한 체지방과 장의 육모가 커지는 것을 억제하여 비만이 되는 것을 막아주고 뼛속에 깊숙이 배어있는 모든 독을 빼내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효능들로서는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전이를 막아주는 그런 암 치료에도 적용이 되고 뇌 기능 활성화에서 뇌졸중 또 치매 예방 치료에도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 앵초는 식용으로 어린 손을 채취해서 살짝 데친 다음에 양념 넣고 나물로 무쳐 먹기도 하고, 약으로 사용을 할 때는 전초를 채취해서 그늘에 건조시킨 다음에 사용하면 되고 5 내지 10g씩 물 700ml에 달여서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서 마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서는 앵초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다만 과다 복용 시 요오드 결핍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런 분들이 복용을 삼가하시고 적정량 드셔야 합니다. 또한 각 체질에 따라서는 심한 설사, 복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앵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